재선거 문제에 대해서 좀 이슈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소청 결과가 재선거의 소청, 장동혁 대표가 7건 했고, 그다음에 또 광역선거에서 뛰신 분들이 4분, 예. 해서 11건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2달 이내에 결론이 나야 되기 때문에 8월 3일 아마 소청 결과 나올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소청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뭐 명확히 어떻게 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해서 서울선관위 일부 선거관리위원들이 사퇴하고 뭐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결국은 진실 규명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 투표주의 부족 사태로 인한 참정권 침해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현재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말 꼼꼼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내린다는 게 저희들로서는 선관위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구린 구석이 있구나. 예,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런 공문을 내려 과연 그럴 수가 있냐 국가기관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차렸다. 저희들이 이제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더 엄하게 한번 사안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게 뭐 소청 정치주의 때문에 소송으로 하기 전에 소청을 내게 돼 있는데 만약에 기각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는 소송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우리 원내대표의 의중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소청 결과를 한번 보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장동혁 대표는 아마 소송으로 하면 직접 소송 당사자로 법정에 직접 출두해서 하겠다라는 생각까지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선 정당의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가 되죠. 장 대표가 최근에 이제 뭐 부산도 갔다 오고 이제 장외 뭐에 대해서 뭐 일부 언론에서 또 비판도 하고 그러는데 장 대표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장 대표의 장외 일정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이제 그 각 지역의 청년들과의 토론회에 참석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이 6.3 참정권 침해 사태라는 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위 우리 그 많은 국민들 특히 2030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분노를 안아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시위 현장에 가는 부분은 이제 개인 자격으로 이제 옷도 이렇게 바꿔 입고 의원들한테 혹시 같이 참여하자 이런 뭐 그런 강요 같은 건? 아예 전혀 그런 건 없고 이제 그냥 일정을 공개해서 이렇게 혹시 참여하실 의원님들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공지를 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 투표지 부족 사태, 선관위 그 참정권 훼손 문제라고 하는 것이 청년 2030들의 공정성을 어떤 거를 훼손하는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에 참여하는 것이 비록 장외라고는 하지만은 그런 청년층의 요구를 끌어안는 행위로 볼 때 이거는 또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것이 뭐 강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당내 뭐 갈등 문제도 좀 필연적으로 좀 몇 가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계속 불거지는 가운데 어쨌든 뭐 중진 4선, 3선 쭉 만나셨어요. 아직 초재선은 안 만나셨죠? 그 재선 일부하고 초선 일부 비례대표 의원님들 만나고 계시군요. 그분들의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둘러싼 입장은 어떻게 모아지고 있습니까? 이제 의견이 사실은 갈립니다. 지금 어제 소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거칠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밝히시는 분도 있고 다만 아니 이게 지금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는 각자가 달리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제기되고 있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여 투쟁에 집중해야 될 때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의견이 참 모아지지가 않네요. 원래 정치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총의를 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이제 어느 쪽이든 대체적인 의견이 어쨌든 이 소위 갈등 상황이 오래 가서는 안 된다. 어떤 결론이든 좀 저기에 결론을 내리고 당이
다시 단합된 모습으로 대투쟁 인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사퇴 주장하시는 분들도 당분간 이제 제가 이렇게 주민을 모으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의견 표명을 자제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요즘 들어서는 어쨌든 제가 볼 때 이게 사퇴론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시는 분의 의견은 조금 그 모습이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당내에서 장동혁 이니셔티브가 좀 강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현실적으로 사퇴 방법이 없다면,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아직까지 다음 스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이제 그렇게 사퇴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안 하실 뿐이지 그 마음속에 가졌던 최초의 생각이 변경돼서 그런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어가지고 어찌됐든 빨리 그 다음 스텝으로 갈 방향성이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참 원내대표에서 짐이 참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 당내제 징계 논의가 있는데 생각하시기에 이런 분들은 징계를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이제 원내대표로서 사실은 그 당의 독립적인 기구인 윤리위원회의 그렇죠. 네. 소위 징계 개시 결정 또는 징계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위치는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계속 이제 강조해 오는 게 어떤 사건을 징계할 것이냐, 어떤 사람을 징계할 것이냐, 어떤 수준으로 징계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윤리위원회의 그 결정이 우리 당원들, 의원들, 국민들의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결정이어야 한다는 말씀만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징계는 필요 없다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과 당원과 의원들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징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명백한 해당 행위나 당원 당규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뭐 적지 않게 있는데, 이번에 뭐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는 그렇지만은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부의장 선거, 국회 부의장 선거에서 떡흠 부의장을 뽑지 말아달라. 그래서 28표를 얻었만이죠, 본인이. 징계 대상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뭐 다른 곳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당의 경우는 국회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을 당내 선거로 이렇게 후보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도 그 소위 당내 선거에 국회 부의장 후보로 입후보를 해서 당원들의 선택을, 의원들의 선택을 받은 분이거든요. 이제 박덕흠 의원이 받으셨고 본인은 이제 거기 선거에서 지셨는데, 그 선거에서 졌다고 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 사람은 뽑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면 본인이 처음부터 그 선거에 나오지를 않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내 선거 결과에 불복해서 다시 다른 당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희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하나만 좀 더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만 조금 더 곤란해하지 마시고 그냥 그 당에서 출당당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를 돕기 위해서 일부 의원들이 그 자기의 보좌진들 파견하고 이제 그 후보의 당선을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아마 그 부분을 징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윤리위원회에서 사실은 진상 파악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상 파악 결과에 대해서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여쭐게요. 한동훈 의원은 복당해야 됩니까, 안 돼요? 글쎄, 지금 그 한동훈 의원에 대한 복당 문제는 지금 과연 이 부분이 소위 정치적 이슈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하려면 사실은 우리 당원들이나 의원들의 그 복당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기가 되어야 된다. 또 그 시기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시기도 와야 되고 그 시기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또 한 의원이 뭐 적절히 취할 수 있는 어떤 태도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